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상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그 오늘 9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지난 2주간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상엽 회계사님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새로 바뀐 세법과 그 재정 설계의 중요성, 특히 대학을 진학하는데 필요한 재정 보조를 가장 최적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한 재정 보조를 위한 사업체 설계 방안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너무너무 좋은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KTN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을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9번째 학자금 그 재정 보조의 검토 기준 그리고 어필 방안에 대한 내용을 아마 참조를 하시면 더욱더 이해가 아마 잘 가시리라 사료됩니다. 네, 그 벌써 9월이 지난 지 오래됐는데요. 그 학교에 벌써 등록을 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학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보조를 지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재정보조를 받은 그 내용이 학비 실지 등록금에 그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나오는 재정보조를 지급하는 그 주요 기준은 전체 총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대학에서 말하는 튜이션, 등록금과 아울러서 그리고 기숙사비, 먹고 자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책값, 굉장히 비쌉니다. 또한 대학교 캠퍼스가 넓어서 각종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교통수단에 드는 비용과 또한 그 기타 각종 피들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돈이 필요한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비용을 대학마다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지만 실질적인 재정 보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학부모들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그 판단하는 기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재정 보조가 정말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잘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면에서 잘 못 받았는지를 판단해서 그러한 내용을 형평성 기준에 맞춰서 대학과 어필을 하는 그런 방안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대학을 보내다 보면 그 어필을 하는 시점과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내야 하는 그 기간이 맞지가 않는 경우가 있죠. 대학의 어필은 그럼 언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걸리며 또 어느 시점에서 발견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어필은 재정보조, 니드 베이스에 대한 재정보조의 형평성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학기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기가 시작했을 때 아직 등록금을 지불을 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된 내역서가 안 나왔을 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는 대학의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여러 번 나눠서 페이하는 방법으로 분납을 일단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그 분납에 대한 사항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빠를수록 여러 번에 나눌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필을 시작을 해서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적게는 뭐 2, 3주가 소요될 수도 있고 많게는 2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납을 함으로써 나중에 조정을 그 뒤쪽에서 떨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재정 보조를 이렇게 그 어필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가 잘못 나온 사항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나왔다고 무조건 불평하기 전에 제출된 정보가 올바른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렇다면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는 곳은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FAFSA, www.fafsa.ed.gov에 들어가서 학생의 FSA 아이디 넘버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충분히 확인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들어가서 가정 분담금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 가정 분담금이 실질적인 수익과 자산에 맞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그
그 안에 입력된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좋은 재정 보조를 바랄 수 없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보고 우리가 건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함으로써 거기서 잘못된 과정은 먼저 우리가 정정을 해서 다시 리프로세싱을 시켜서 대학에다가 페티션을 내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완벽하게 재정 보조가 잘 제출이 되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대학마다 10명 중에 8, 9명이 한 3,000불 정도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67,000불이 들어가는 대학에서 학생이 58,000불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우리는 잘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느낌이. 그중에서 80%가 무상보조금이라면 더더욱이 아마 만족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따라서 같은 가정 형편에 따른 가정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대학이 현재 62,000달러를 재정 보조를 해주고 있다면 58,000달러와 4,000달러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잘못 나은지를 검토해 보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입생 때 재정 보조를 지원해 준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학은 2학년 때 재정 보조에 대한 예산을 잡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에서는 그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신입생을 둔 자녀들은 반드시 이런 재정 보조에 대한 데이터 검증이 굉장히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은 재정 보조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학마다 연간 그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가정 분담금을 뺀 차액에 대해 소정의 평균 지원 퍼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퍼센트를 실질적으로 찾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지만 저희 AGM institute.org나 agmcollege.com에 들어가시면 그런 EFC 캘큘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10개 대학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그 대학과의 어필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조건 가정이 어렵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대학별로 1차 어필 서신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과 C라는 학생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동일한 대학의 재정보조 어필을 이제 서신 형태로 우리가 발송을 했을 때 그 받는 그 답변을 이렇게 같이 레터를 겹쳐서 이렇게 보면 이름, 주소, 날짜만 틀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마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지만 각각 일일이 가정마다 대학을 한 대학별로 개개별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정중한 거절 서신 내역이 실질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기가 우리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떤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발송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어차피 한 학생당 무상보조를 3,000불 정도만 들줘도 학생이 5천여 명일 경우에는 1,500만 불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물론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를 형평성에 따른 공식의 기준을 해서 어필 서신을 작성하는 게 되게 좋겠고요. 이러한 1차 서신에 대한 거절 레터가 대부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인 그 어필이 되게 중요합니다. 1차 어필, 2차 어필, 3차 어필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을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때로는 디스클로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를 주는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한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 대학마다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총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대학마다
들어가는 총 비용이 있는데 총 비용에서 가정 분담금 즉 EFC를 빼준 차액이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되겠죠. 그 대학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그 해에 몇 퍼센트를 재정 보조를 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 파이낸셜 에이드 어마운트가 다르고 그 어마운트에서 무상 보조 즉 그랜트나 스칼라십이 차지하고 있는 무상 보조금과 그리고 또 론이나 워크스타디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상 보조금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그때 해마다 나오는 형평성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거지만 실질적인 가정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보조를 우리가 받았을 때 자녀들이 이걸 공유를 안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재정 보조가 실질적으로 잘못 나온 경우 그리고 어필을 해서 우리가 다시 그거를 찾았던 경우를 한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이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형제 둘이 대학을 동시에 이제 진학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존스 홉킨스가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를 동시에 진학하고 있는 이제 두 번째 동생이 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재정 보조 입력에 대한 그 잘못된 견해로 말미암아서 실수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는 총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14,405불만 주고 나머지는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너무 재정 부담이 커서 그 학기를 등록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 보조 내역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진행된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그 어떻게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정정 리프로세스를 해서 대학에 어필을 하게 된 결과 가을 학기와 봄 학기에 각각 23,000달러가 넘는 부분을 우리가 재정 보조를 받게 된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대학에서 이른바 말하고 있는 그 2010년 10월 1일 이후에 미 교육부가 대학마다 반드시 올려놓기를 원하는 그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마다 재정 보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정에 있는 모든 수익과 자산의 입력을 대충 해보면 얼마 정도 무상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 부모가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넷 프라이스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점은 재정 보조에서 가정 분담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29 플랜을 갖고 있다든가 학자금 목적의 저축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401k라든가 뭐 403b라든가 TSP라든가 에듀케이션 IRA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일반 IRA, Roth IRA 이런 모든 게 연방 정부의 세금 그 IRS 웹사이트에서 모든 데이터가 넘어옴으로써 그건 선택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은 세금도 절약을 하고 은퇴연금도 쌓으면서 학자금도 많이 받으려는 그런 의도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택스드 인컴으로 간주함으로써 가정 부담을 굉장히 높이 올려주지만 대학에서는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에 이게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애플 어플라이하는 학생도 적고 좋은 학생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정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디스클레이머를 하면서 그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에서 실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재정 보조가 있는 대학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 사립대학들은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점에 우리가 현혹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나은 재정 보조 어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 우선 돼야겠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사전 설계, 어떻게 해야 가정 분담금을 낮추고 어떻게 해야 재정 보조를 잘 주는 그런 대학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대학의 입학 사정에 맞게 준비를 해나가냐는 이런 준비가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에 그 생각을 고려하시고 이 다음번 시간에는 대학 진학 합격률과 그리고 어드미션을 어떻게 재정 보조를 통해서 올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저녁 좋은 시간 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